네, 안녕하십니까. 광닭입니다. 자, 이곳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보여드렸었죠. 고추 모종을 지금 육묘하고 있는 하우스 내부입니다. 들어서자마자 숨이 턱 막힐 정도입니다. 지금 또 며칠 지났다고 고추가 또 제법 많이 자라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밤낮 기온 차가 좀 많이 크고요 해서 정식을 아직은 못하고 있고, 제가 있는 이 지역은 보통 5월 초경에 정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이렇게 기다리고 있을 때 뭘 해야 할까요? 바로 밭을 좀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이 고추밭을 만드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자, 그럼 제가 바로 밖으로 나가서 한번 설명을 마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덥습니다. 자, 이곳은 5월 초에 이제 고추를 정식하게 될 고추밭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주제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두 가지 질문으로 오늘 주제를 좀 설명드릴까 합니다. 하나는, 여러분 고추밭 만드실 때 보통 무엇을 넣어서 고추밭을 가시나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고추에도 도움이 되고 수확량에도 도움이 되고 여러분의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세 가지 것을 좀 추천을 드릴까 합니다. 올해는 이 세 가지 것을 꼭 넣으셔서 고추에 좀 도움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고추밭을 만드실 때 고추의 그 고질병이라고 하는 탄저병 예방에 도움이 되는 높이가 따로 있습니다. 과연 그 높이는 얼만큼인지.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퇴비를 쓰신다든지 비료를 쓰신다든지 아니면 오늘 제가 설명드린 그 세 가지 것을 사용하실 때 어떤 비율로 사용하시면 좋은지, 그런 것들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알찬 정보들로 꽉 채워서 준비를 했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고추밭에 꼭 넣어주셨으면 하고 추천하는 세 가지, 바로 그 첫 번째가 석회류입니다. 이 석회를 넣는 목적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토양 개량의 목적이 있어요. 산성 토양을 중성화시켜주는 목적.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도 석회를 뿌려주셔야 하고,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더 큰 목적은 칼슘의 공급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 칼슘이라는 건 고추가 굉장히 많이 요구하는 영양소 중에 하나입니다. 대량 요소에 속하는 거예요. 미량 요소가 있고 대량 요소가 있죠. 근데 여기 보여드리는 이 붕소, 자, 이건 붕소입니다. 이 붕소는 정말 주의가 필요할 정도로 조금만 사용하셔야 되는 그런 물질이지만, 이게 없으면 고추 끝이 썩고 또 무나 배추나 하는 것들이 속이 썩고 하는 일이 생겨날 정도로 중요한 영양소인 건 다들 아실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칼슘 역시 이 고추라든지 토마토 같이 열매를 다는 작물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칼슘은 자체적으로 이동이 잘 안 돼서 물을 타고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나마도 식물 내에서 이동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장마 시기를 겪게 되죠. 그러니까 만약에 토양 내에 이 칼슘 성분이 부족해지게 되면 이 비에 의해서 그나마 있던 칼슘 성분이 다 빠져나가 버리고, 또 고온기가 되면요, 잎에서 수분과 함께 칼슘 성분이 계속 날아갑니다. 그렇지 않아도 칼슘이 부족한 상황에서 칼슘의 결핍 현상이 나타나서 고추의 끝부분이라든지 토마토의 배꼽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썩어버리는 현상이 생기는 게 바로 칼슘 부족 때문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고추는 이 땅을 가실 때 칼슘을 미리 뿌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고토석회 같은 거를 사용을 하시라고 제가 얼마 전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죠. 그때는 땅콩을 예로 들어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들을 한 3주 전에 밭에 넣어서 충분히 한번 갈아주세요. 그래야만 건강한 고추를 키우실 수가 있습니다. 더더욱이 거기에는 이 마그네슘도 포함이 돼 있어서 광합성에도 도움이 되니까 이런 거 사용하셔서 한번 밭갈이를 올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합니다. 자, 다음, 이 석회만큼이나 중요한 양분이 또 하나 있어요. 좀 전에 보여드린 바로 이 붕소입니다. 이건 이제 미량 요소에 속하죠. 그런데 이거 정말 중요한 물질입니다. 칼슘의 이동을 도와주고요, 고추의 썩은 병을 예방할 수 있는 그 물질로 칼슘과 함께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칼슘과 붕소 반드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이제 토양살충제입니다. 고추에 토양살충제가 왜 필요하냐? 여러분들, 이 고추는요, 뿌리에서 비롯되는 병들도 많고, 또 굉장히 중요한 게 진딧물이라든지 총체벌레가 바로
바이러스병을 매개하는 해충들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토양 내에서 미연에 방제를 해주셔야 그것들이 이 나무를 공격하면서 그런 바이러스병을 옮기질 않아요. 그런데 보통 이러면 여러분들이 땅에 살충제라든지 살균제라든지 하는 거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쓰십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런 농약들, 화학 농약들은 땅속에 잔류 농약으로 남아요. 그리고 벌레들에게도 내성을 갖게 해서 점점 독한 약을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작물 내에도 그 잔류 농약이 남아요. 왜냐하면 이 고추는 그냥 비가 그칠 때마다 가서 뿌려줘야 됩니다. 그만큼 병충해가 심해요. 그런데 보통 고추는 상업적인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은 내가 먹고 우리 자식들에게 고춧가루 좀 만들어서 올해 좀 선물하려고 그렇게 재배하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다가 막 농약 그렇게 범벅하실 겁니까? 저는 이제 이 춘가드라는 걸 씁니다. 자, 보이시죠? 아마 제 영상 꾸준히 보시는 분들 이거 귀 아프게 들으셨을 거예요. 한 5번, 6번 소개한 것 같은데요. 제가 올해 열무 얼갈이 키우면서 이 춘가드로 키워봤는데요. 벌레 피해 없이 깨끗합니다. 물론 열무와 얼갈이처럼 뭐 톡톡이가 고추에 피해를 주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게 어디에 효과가 있냐면 진딧물과 총체벌레에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나방들, 비티균과 백강균이라는 이 아주 유명한 두 가지 균을 이용해서 방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화학 제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안심하고 쓰셔도 되고 효과도 아주 좋아요. 거기다가 약해가 없고 내성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농약은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 고춧가루 만들어서 보내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잔류 농약 걱정되고 또 이 토양 내 그 화학 성분이 자꾸 쌓이는 게 싫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런 것 구입하셔서 안전하게 고추 농사 올해 한번 지어보십시오. 이게 자재일본가라는 데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제품에 대한 구매 정보라든지 상세한 내용은 더보기란이라든지 아니면 댓글란에다가 제가 고정을 시켜 놓을게요. 그러니까 더보기란에 연락처 남겨놓고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이거 한번 구매하셔서 올 고추밭 만드실 때 사용해 보십시오. 이런 뭐 석회나 붕사비료 이런 춘가드 전부 고추의 병충해를 예방하고 또 고추가 가급적 잘 성장해서 수확량을 늘릴 수 있는 2마리 토끼를 잡는 겁니다. 고추도 어렸을 때는 이런 병충해 피해가 잘 눈에 안 띄어요. 그런데 이때 뿌리가 제대로 발달하지 못하고 각종 진딧물이라든지 총체벌레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피해를 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확도 부실해지고요. 심지어는 중간에 수확을 포기하셔야 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고추밭에 올해 이 3가지 것들을 꼭 넣어서 한번 사용해 보세요. 여러분들 고추밭 만드실 때 높이를 어느 정도 하십니까? 이 고추는 뿌리가 굉장히 약한 작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천근성 작물입니다. 뿌리가 깊게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천근성 작물이라고 하는데 그만큼 물을 싫어해요. 그래서 밭을 좀 높이 만들어 주시는 게 좋은데 처음에 만드실 때 높이를 좀 높게 만드셔야 이게 점점점 가라앉으면서 안전한 높이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 높이가 얼만큼이냐면 초반에 30cm 정도 높게 만들어 주셔서 이게 가라앉고 나면 20cm 정도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30cm 높이로 만들어서 20cm 정도로 가라앉아서 성장을 했을 때 그 옆에 빗물이 튄다든지 하는 그런 피해로 인한 탄저병 감염이 가장 낮더랍니다. 그래서 재배 기간 동안 20cm 정도 높이에서는 자랄 수 있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고추는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이 지온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면 보통 백색 비닐을 쓰라든지 아니면 배색 비닐이라고 투명 비닐이 이렇게 중간에 한 줄 들어간 그런 비닐을 사용하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물론 좋습니다. 지온을 높이는 데는 효과적인데요. 그게 안 좋은 점이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잡초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또 막아주려고 그 투명 비닐 부분을 또 흙으로 덮어줍니다. 그럼 그것도 힘이 들어요. 자, 덮어줘도요, 또 비닐 안에서 풀이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검은색 비닐로 재배를 하시는 게 노동력 절감에도 좋고 또 하나 좋은 점이 뭐냐면 아주 고온기에 지온이 과도하게 올라가는 것을 이 검은 비닐이 막아줍니다. 그래서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검은색 멀칭을 이용하셔서 재배하시면 됩니다. 다만 높이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유념을 하십시오. 그리고 폭을요, 너무 좁게 하시는 것보다 조금 넓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빗물이 튀어서 탄저병에 감염되는 게 거의 99%입니다. 근데 그렇게 좀 넓게 해주셔서 튀어오르는 빗물로부터 좀 거리가 있게끔 그렇게 좀 거리를 떼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있는 것들을 어떤 비율로 사용하시는 건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소규모 텃밭에서도 활용하실 수 있게 제가 3평 단위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3평 기준으로 이 퇴비 한 포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복합 비료를 사용하실 때는 양을 좀 줄여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오늘 설명드린 이 교토석회, 이건 3평 기준으로 1.5kg를 쓰시면 되는데요. 그 양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확인하시면 되냐면, 제가 이 종이컵 준비했습니다. 한 평에 이 종이컵으로 2컵을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대략 500g입니다. 그러면 3평은 얼마 넣어야 될까요? 이거 6개입니다. 종이컵 6개. 다음, 이 붕소 있죠? 네, 이거는 15g을 써주시면 돼요. 3평 기준. 15g이면 얼마큼이냐? 얼음 밥 숟가락을 떠서 봉긋하게 한 스푼 뜨시면 됩니다. 그게 대략 15g입니다. 이게 사용량이 좀 민감한 제품이긴 하지만 밥 숟가락 하나 뜨면요, 그게 15g 정도 되니까 안심하고 그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지상부에다가 살충제 뿌려주고 영양제 뿌려주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땅에다가 이런 것들을 넣어서 사용해 주셔야 고추 농사는 50% 이상이 여기서 좌우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고추 농사 밭 준비하실 때 꼭 이런 것들 넣어서 한번 사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고추 농사 올해 좀 풍성하게 그리고 깨끗하게 수확하시길 바라겠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